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김광섭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오늘 노래할 김광섭 시인의 집터입니다. 과거에 성북동을 노래한 김광섭 시비가 여기 있고요. 이러한 집터를 배경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 1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년에서는 이제 어느덧 봄이 돼서 이제 정이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자, 얼음을 등에 지고 간다. 뭐가? 봄이라는 거예요. 봄. 그죠? 주어가 봄이죠. 얼음을 등에 진다는 얘기는요. 보통 얼음을 등에 진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것은 이제 수빙, 즉 겨울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물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쵸? 그것을 등에 진다. 차갑잖아요. 그쵸? 짊어지고 메고 얹고 가는 거죠. 뭔가 부담이 되어진다는 거지. 봄을 갖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그 인법이 쓰였는데요. 굉장히 힘겹고 더디게 오는 그러한 봄의 그 속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더디게 온다. 뭐 이러한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다림과 소망의 대상이 이제 봄이라는 자연적인 배경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멀다라는 우리 서술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까마득하다, 그렇죠?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냉온의 대비, 그렇죠? 시에서는 역시 이미지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이 얼음의 이미지와 이 따뜻한 봄의 이미지가 서로 대비가 되면서 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기다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봄철로의 시간적인 거리감을 지금 배경을 통해서 드러낸 거고요. 우리 봄이 걸려 어떻습니까? 꽃샘추위라든가 여러 가지 추위들이 또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요. 오늘도 좀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이 따뜻한 햇볕이 정말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겨울철 또 겨울에는 또 해가 또 짧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이 줄어들죠.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식물들처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주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도 그렇지만 자연도 그렇고 생명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마디 더 추가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시는 특히 그 시간적인 부사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 부사어가.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맨 먼저 드디어 왔다 이거예요. 드디어 햇빛이 비쳤다. 굉장히 반갑겠죠. 햇빛은 생명의 원동력이면서 소생할 수 있는, 그렇죠? 부활할 수 있고 생명과 원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좀 드러나 있고요. 햇빛이라고 했으니까 초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처음 시기를 이제 초봄이라고 하는데 이른봄, 그렇죠? 한자로 조춘, 맹춘, 개춘, 조춘, 초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주 이렇게 들어주시면 나중에 시조 공부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그죠? 개나리 봄에 어떻습니까? 딱 맞는 그런 대표적인 꽃 아닙니까? 진달래, 개나리, 그렇죠? 보실보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듬성듬성, 다문다문, 띄엄띄엄 뭐 이런 얘기예요. 음성 상징어를 쓰면서 좀 더 생생한 그 이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었다. 그러니까 봄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지금 제시했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생동감과 새 생명 출현의 준비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 처음, 그죠? 먼저, 그다음에 처음, 그죠? 설레임, 처음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설레임도 주고 기대감도 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처음은 정말 떨리면서 기대, 설레임 주는 단어 아닙니까? 그것도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 이 노란 빛은 어때요? 따뜻한 색채 이미지고요. 태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색이라고 하네요. 이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러한 봄에 이러한 색깔의 이미지, 따뜻한 색깔이죠. 그렇죠? 정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정이 간다. 봄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어떻습니까? 애정이 가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생생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어떤 그 만족감, 그렇죠? 또 즐거움, 뭐 생동감, 유쾌함, 광명,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시각화한 것이 바로 노란 빛이라는 것을 예,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보면요, 뇌조직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좀
좀 더 와 닿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기다 추가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시에서 1년을 읽어보니까 연관 작품이 딱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래서 간절한 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그러한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그러한 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페이지 가실게요. 두 번째 연에서는 이제 봄은 조금씩 모두에게 다가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연에서 차츰, 그죠? 처음이고 차츰 시간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경과하는, 그죠? 시간의 어떤 흐름이 지금 드러나는 그 부사어들이에요, 그렇죠? 이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됐다. 그러니까 지붕이 겨울짐을 부린다. 짐을 부린다는 얘기는요,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은 그만큼 뭐 한다?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그죠? 예. 이 비유와 의인법을 썼고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로 인해서 지붕의 모습 변화를 묘사한 겁니다. 자, 이 짐을 부린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제 제가 떠올려 봤는데요. 예. 우리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에 보면요. 석삼년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서 짐 부리고 앉아 있는 떠돌이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짐 부리고 앉아 있는 요 장면을 여기서 이제 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짐 부리고 앉았다는 얘기는 짐을 부린다,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 그렇죠? 떠돌이한테는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을 내려 앉아 놓고 어떻습니까? 떠돌이가 되라 하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짐 부리고 앉아 있는 떠돌이가 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구 자주 쓰이진 않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연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경림의 목계장터 굉장히 중요한 시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그쵸? 이제 봄에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담장, 그쵸? 헐 때가 된다. 니은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종교로미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형 종교로미가 많이 반복되는데 이걸 통해서 리듬과 운율을 주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봄맞이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봄맞이 뭐 주택 세단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죠? 어떤 이야기죠? 차츰서부터 된다. 여기 앞부분,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봄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라는 것은 아무래도 봄이 가장 늦게 맞이하게 될 이 북쪽 추운 지방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곳에도 어떻다? 봄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다라는 의미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현재형 시제이면서 반복이 되면서 또 비와 의인 또 강조의 효과를 주는 그러한 서술어니까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 이연이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에서 넣어봤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3년으로 가겠습니다. 3년에 가시면은 따뜻한 봄의 소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그죠? 사랑의 계절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이 은유법이 쓰인 거고요. 왜 사랑의 계절이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계절이란 말은 참 많이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뭐가 사랑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남들에게. 그렇죠? 어떤 그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봄은 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봄을 맞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어때요? 굳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봄봄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이 봄이란 자체도 역시 사랑이라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신다면 이 봄은 우리 인간이나 생물에게 무한한 선물이면서 사랑과 같은 그러한 계절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이 거리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리두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외부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아픈 그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두기를 딱 떠올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이제 간격, 틈새, 사이, 그죠? 이러한 그 어떤 억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풀리면서 녹으면서, 그렇죠? 해소되면서 어떻습니까?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그렇죠? 우리 최근 이슈되는 이 거리두기 규제
해제, 그쵸? 이러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해방감을 맛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의미에서 이 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또 돌아온다, 그죠? 반복이 되죠. 시어의 반복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제를 드러내주기 위한 서술어라는 건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의 속성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귀환하는 거잖아요. 회귀성, 그죠?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는 얘기죠.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그렇죠? 서운하게 또 어떻습니까? 분리되고 헤어지고 갈라설고 또 사랑으로 말하는 갈등이 된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다시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다시 분리된 것이 결합할 수 있다. 그죠? 예, 이러한 의미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예, 봄의 이미지를 또 드러냅니다. 모든 처음이, 그죠? 그 근원, 그 뿌리, 그죠? 그곳에서 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 바꿔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자기의 근원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근원을 향해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계절이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사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연에서는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는 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이제 전체로 나왔고요. 예, 열거도 나오고 그래서 봄은 탄생의 계절이고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라는 말을 예, 이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그죠? 죽은 것과 산 것이, 자, 이러한 거, 자연과 인간이죠, 인간, 그죠? 예. 서로 서로 돌아서서 모든 생명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서로 돌아서서, 그죠?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만 또 깊이 있게 예,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자연의 섭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원래 제자리, 제 모습을 찾는 계절이 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는 원래대로, 그쵸? 예, 돌아오고 산도 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그렇게 예,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계절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죽음과 삶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예, 죽음과 삶이 하나가 돼서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상견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를 나눈다는 말은 그 둘이 서로 별개의 게 아니라 별개의 그 별도의 부분이 아니라 흘러가고 흘러오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과 끝이 곧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 곧 죽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서로 이어지고 돌고 도는 이 윤회하는 것임을 이곳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봄의 계절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는 계절이고요. 다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계절이 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사이의 모든 거리가 다 풀리는 계절이어야 되고요. 다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먼저 꽃피기를 기원하는 계절이 또 봄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면서 끊임없이 깨어 움직이고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와 닿을 겁니다. 굉장히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해석하기가.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제 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의미를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시면은 이제 오연인데요. 봄꽃이 다시 소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짧은 가을 해, 그죠? 짧죠, 가을 해니까 어디쯤 갔다가 이 대상은 꽃이에요. 노루꼬리만큼, 노루꼬리라는 것은 조금씩이라는 겁니다. 낮이 굉장히 조금씩, 노루꼬리 작잖아요. 길어지는, 그죠? 봄해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적 이미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시어의 대비, 짧은과 길어지는의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봄의 모습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봄꽃이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동지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러한 속담과도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밤이 짧아지죠. 조금씩 낮이 길어진다는 의미로 이러한 속담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담의 관용적인 표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6년에 보시면 이제 봄의 찬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몇 천리나 와서 봄이 몇 천리나 왔다. 그죠? 먼 길에서 왔다. 역시 비유와 의인법을 쓰였고요.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그죠? 현재 어느 공간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영탄법이 나왔죠. 그죠? 영탄, 감탄형 어미가 나오면서 경이로움, 그죠? 봄의 어떤 경이로움, 또 예찬적인 태도, 또 완연한 봄을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연입니다. 마지막 연이에요. 봄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락에서 묵은, 묵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되고 캐캐먹은 정적인 이미지. 빨래 뭉치, 빨래덩이가 풀려서 녹은 거 해소된 거죠. 끌어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복원이 된 겁니다. 회기가 됐고요. 그래서 봄빛을 따라 나와서 따라 나왔다. 그 봄빛과 함께 같이 나서서 그렇죠? 비유가 쓰였죠. 의인법. 산골짜기에서 가을 산뼈를 씻으며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참신하고요. 이 시 전체적인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산골짜기를 또 뼈라고 생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서 귀가 쫑긋 눈이 크게 떠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산골짜기가 마치 앙상한 겨울 산에 있는 뼈로 사람의 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뼈를 씻으면서 어떻습니까? 졸졸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 그렇죠? 그러면서 시냇가에 모이겠죠, 그물이. 그 시냇가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어떻습니까? 이 공간의 이동, 그죠? 산골짜기에서 시냇가로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봄이 되어가는, 그죠? 완연한 봄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연입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그 주제를 이렇게 씁니다. 봄의 생명력과 경외감.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롭고 굉장히 대자연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말 아름답고 좀 신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봄을 예찬하고 있고요. 감각적인 시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역동적인 그렇죠?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요. 자유문인협회 초대 회장입니다. 이 김광섭 씨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북동 빌기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북동이 직접 살면서 자신이 사는 마을의 변화를 시로 표현했다. 또 성북동 168에 34번지라고 하네요. 실제로 살았다고 합니다. 언덕에 있는 그의 집터에는 이제 현재 빌라가 들어서 있고요. 도로변에 집터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러내는 부사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먼저, 처음, 차츰, 오늘 이러한 시간 부사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죠? 명사로 시상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수미상관의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수미상관. 현재형 종교로미. 저게 좀 니은다. 그렇죠? 현재형 종교로미. 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거 나옵니다. 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이거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OX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개나리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그 개나리는 어떻습니까? 노란빛과 조응에서 생명성을 환기한다. 그렇죠. 노란빛은 태양의 색, 즉 어떻습니까? 따뜻한 햇빛의 색이기 때문에 꽃이 핀 상태가 드러나 생명성을 환기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색채 이미지가 이 노란빛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3번에 가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이 뭐냐? 그 보기에서는 이제 시에서 이제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의미를 보통 이끌어내거든요. 계절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 그죠? 소멸했던 것이 다시 소생하고 또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죠. 또 계절 변화로 인해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합니다. 그죠? 그런 시가 이제 20분만 아니라 많은 시에 지금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멀리 간 것이 돌아온다.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한 건 맞아요. 그래서 가을해가 갔던 어디쯤 갔던 것이 꽃이 봄해를 따라 또 꽃밭을 이룬다. 이건 뭐 순환하는 대자연의 모습인 거죠.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 나온다.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미지 맞습니다. 또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에게로 연결한 것은 자연현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 짓고 있는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견례를 이룬다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풀이까지 했고요. 오늘 김광섭 시인의 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지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